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교육사 김남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현재 미나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 편 감상하고 시작해 볼까요? 다들 영상 잘 보셨어요? 거기 나온 가수와 노래 다들 알고 있죠? 바로 BTS의 아이돌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에요. 아까 영상에서도 정병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편견의 총알을 막아내겠다는 뜻을 가진 방탄소년단과 기본과 간섭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림이나 어때요? 비슷한 것 같나요? 다들 영상 잘 살펴보셨어요? 오늘 교육은 이번 전시 맥락에 맞춰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만민의 그림 미나입니다. 미나의 뜻과 미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 반가운 손님처럼 좋은 소식처럼 기꺼운 우리 미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미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세 번째,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소망 담은 우리 미나입니다. 그 미나에 담긴 각각의 상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전통, 현대,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한국적 감성 K아트 미나입니다. 전통에만 있는 미나가 아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만민의 그림 미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민이라는 한자를 한번 볼까요? 일만 만자와 백성민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뜻을 보면 모든 백성 또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민하의 한자도 한번 보면 백성민자에 그림 화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백성이 그린 그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민하란 평범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다 라는 것이겠죠? 민하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또한 민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틀 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본인들의 감성을 또는 감정을 화폭에 풀어놓는 것이 우리 민하예요. 자유로운 상상력은 그 작품 속에서 꿈과 환상을 불러일으키고요. 사회적인 굴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풍요롭고 다채로운 상상의 세계가 펼쳐진 그림이 바로 민하입니다. 또한 한국의 민하는 무명성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민하를 그린 이는 그야말로 평범한 무명 작가들인데요. 작가 이름을 적은 경우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민하는 속하라고 불렸고 작가는 환쟁이라고 낮잡아 불렀어요. 속하란 저속한 그림이란 뜻으로 격조가 낮은 그림이라고 불렸죠. 이런 무명성은 오히려 민하에는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조용하게 그리고 별다른 욕심 없이 그린 예술적 성취를 보면 그들만의 창의성에 놀라고 상상력에도 놀라며 또한 풍자와 해악에 놀라기도 해요. 사회적 편견에 가려 세상에 이름을 밝히지 못했지만 이런 제약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창작 욕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민하에 대한 기본 정의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았다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민하를 우리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반가운 손님처럼 좋은 소식처럼 기꺼운 우리 민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의미를 가진 민하는 어떤 민하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호랑이와 까치 그림인 호작도인데요. 호작도는 벽사와 길상의 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벽사라고 하는 말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길상이라는 뜻은 좋은 운, 좋은 조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호작도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운이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하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다양한 호작도의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전시 중인 권정순 작가의 호작도 작품이에요. 호작도에 대해 살펴봤다면 우리 이제 호작도가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조선 사람들은 일생의 반을 호랑이에게 물려가지 않으려 애쓰는 데 보내고 나머지 반은 호환을 당한 사람 조문 가는 데 쓴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인 자연환경 때문이에요. 호랑이에 대한 공포, 숭배가 경애로 싹튼 우리 민족은 호랑이 문화와 아주 많은 상관이 있는데 육당 최남선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호담국이라고 칭한 것처럼 이런 호랑이 문화가 가장 풍부하게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호랑이가 삼재를 막아주고 재난, 질병, 배고픔의 고통으로 지켜주는 신비롭고 영험한 짐승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잡기를 쫓아내고 앵마기의 뜻으로 많이 그려 넣었습니다. 또한 까치는 희조로 여겨지며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속담처럼 기쁨을 상징한 텃세라고 볼 수 있어요.
소나무는 모진 추위를 견뎌내고 신년을 맞을 수 있는 나무로 정월을 뜻합니다. 이렇게 총 조합해보면 호랑이와 까치 그림인 호작도는 새해를 맞아 한 해 동안 상서로운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소망 담은 우리 미나입니다. 여러분들 지니의 요술램프 다들 알고 있나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알라딘 다들 보신 적 있죠? 거기에 나오는 요술램프 속 요정 지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니한테 소원을 빌면 그 지니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장면들 생각이 많이 날 건데요. 우리 미나에도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소원을 빌기 위해 미나를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망 담은 미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미나에 담긴 각각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야 할 건데요. 다양한 물상, 다양한 염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미나에는 다양한 불상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다양한 물상만큼 다양한 기원과 염원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물상은 단순한 회화적 소재가 아니라 시대와 환경, 삶에서 가져온 것들이 모두가 상징이 되고 복이 되고 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물상들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미나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물상들이 있지만 우리는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닭인데요. 닭의 벼슬 모양이 관을 쓴 것 같다 하여 출세를 의미하거나 새벽에 닭이 울어 어둠이 걷히는 것은 벽살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봉황은 고귀함, 상서로움을 상징하는데요. 새 중의 왕은 봉황새요, 꽃 중의 왕은 모란이요, 백수의 왕은 호랑이다 라는 말처럼 봉황은 모든 새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데요. 이 봉황새가 한번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하게 된다고 하여 봉황은 곧 천자를 상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꽃은 다산, 청결, 군자의 고고함을 의미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청정함의 상징이나 극락세계를 연꽃에 비유하고 민간에서는 여성의 옷에 연꽃 무늬를 새겨 넣어 자손을 많이 낳기를 기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석류는 보석을 간직한 복주머니와 같다고 해서 사금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석류의 열매가 씨앗이 많은 것은 아이를 많이 낳다 라는 뜻으로 다자, 다복을 나타냅니다. 또한 석류처럼 씨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 자손번창의 의미가 있어요. 안경은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제작되고 확산되었어요. 16세기에 조선으로 들어온 서양 문물로 조선의 왕들 중에서는 숙종, 영조, 정조, 고종 황제가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조가 눈이 나빠져 안경을 쓰고 경전을 보았다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안경을 그 당시로부터 200년 전에 들어온 물건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경은 눈의 거울이라는 뜻인데요. 거울처럼 세상을 맑게 보이게 한다는 뜻으로 권위의 상징물이라기도 합니다. 미나의 상징성에 대해 우리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미나의 상징성이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을 두 가지 볼 거예요. 먼저 십장생도를 알아볼게요. 십장생도는 해, 산, 물, 돌,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의 10가지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을 그린 그림인데요. 10가지 장생으로 절개와 장수의 상징인 대나무와 신선이 먹는다는 복숭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한 십장생도는 도교와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이 아닌 신선이 산다는 성계를 그려낸 그림이기도 해요.
신선처럼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무병장수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궁중연회나 행사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민간에서도 장수와 만수무강의 길상적 의미로 회감연이나 은혼식 때 활용되었답니다. 왕이 정초에 신하들에게 내리는 세화로 십장생도를 선물하면 한 해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했다고 해요.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물상들 우리 모두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물상들 한번 찾아볼까요? 다들 잘 찾으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하, 사슴, 거북이, 구름, 해, 대나무, 소나무, 불로초, 폭포, 바위 10가지 모두 다 잘 찾으셨나요? 민화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림 중 두 번째는 바로 책가도입니다. 선비의 열망으로 채워진 책가도는 책거리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책거리란 길거리, 국거리, 저작거리와 같이 구경거리란 뜻으로 책을 중심으로 문방사우나 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구경한다는 뜻이에요. 책가도는 주로 선비들의 사랑방이나 서재에 놓여 그릴길에 생활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선비들의 애정물인 책과 문방사우를 중심으로 사랑방의 기물인 도자기, 화병, 화분 등과 함께 선비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술병, 담뱃대 등을 책 그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한 그림입니다. 책가도의 유행은 정조의 문체반정 때문인데요. 정조는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를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전해오는 천주교 서적의 전례를 금지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확대가 되어 청대 서적 전체로 되었는데요. 정조는 이들 서적의 문체를 문제 삼고 전통 고문의 문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를 우리는 문체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책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정조는 어자디에 1월 어봉도가 아닌 책가도 병풍을 설치한 것인데요. 1월 어봉도는 달과 해, 5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의 존재와 권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즉 1월 어봉도 자체가 바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자디에 있는 병풍을 책가도로 대체하자 책가도는 궁궐을 넘어 사대부로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책가도는 정조의 어자디에 설치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책가도 병풍이에요. 장안종의 책거리 병풍입니다. 책 사이사이에 중국 문물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중국과의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중국과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외국 문물을 선호하는 사치풍조로 보기보다는 이들 물품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좀 더 넓게 보려는 지식인들의 열망으로 봐야 할 것이에요. 장안동의 책거리 병풍을 전통민화로 재현한 권정순 작가의 작품이에요. 책 사이사이에 있는 기물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임금과 상류계층에서 사랑을 받은 책거리는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이 돋보이기 시작해요. 서가의 틀에 갇혀 답답할 수 있고 책과 기물이 주된 내용이라 딱딱할 수 있는 책거리를 민화가들은 그들만의 상상력으로 자유롭고 부드럽게 그려나갔어요. 또한 책은 정치 선정용이 아니라 선비가 대접받는 사회에서 출세의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기물은 진기한
작품이 아닌 행복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변화되었어요. 궁중회화보다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구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책가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가에 기물을 배치할 만큼은 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미나에서는 점차 서가의 비중이 작아지고 아예 책과 기물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장식 덩어리처럼 밀집시킨 구성이 유행하기도 한답니다. 책가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상들은 또한 그마다 다양한 의미를 상징해요. 책가 문방구는 출세를, 작약과 모라는 행복을, 씨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 다산을 의미한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전통, 현대,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한국적 감성 K아트 미나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까지 전통 미나를 살펴봤다면 이제 K아트 미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적인 한국 미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재들을 그리는 김민수 작가를 한번 만나볼 거예요. 현대적인 시점에서 전통에 대한 재해석, 전통의 근간을 둔 미나라는 모티브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가예요. 김민수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볼 건데요. 책장에 놓인 물건들을 그리는 미나인 책가도를 다양하게 활용을 했어요. 붉은색이 바탕이 되는데 이 붉은색은 모든 것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색으로 벽사, 부기, 탄생의 색을 의미한다고 해요. 복을 담는 마음으로 무수히 반복적으로 캔버스에 붉은색을 칠하고 그 위에 길상적인 의미를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복을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또한 작품을 보면 미나에서 출발했지만 틀 안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소재나 구성이 아주 자유분방한 거 다들 보이시나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 입신 출세를 의미하는 닭,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호랑이와 용, 부부화합을 뜻하는 원앙을 그렸으며 붉은 바탕에 노란색이 그림이 되어 있는 것. 이 부분 다들 보이시죠? 이 부분이 마치 부적처럼 보일 거예요. 이렇게 부적같이 전통 문양도 그리지만 스타벅스 커피나 명품 가방 등 작가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몽땅 그림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요. 또한 김민수 작가는 본인을 캐릭터화해서 작품 속에 본인을 그려넣기도 했어요. 그녀의 캐릭터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사진 속 김민수 작가와 비슷한 것 같나요? 김민수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인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또한 빨간 바탕에 노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아까 봤던 부적 같은 모양 다들 찾으셨어요? 마치 부적 같죠? 옛날 할머니 집에 가면 집안에 붙여져 있던 부적 같을 건데 이것은 김민수 작가가 이처럼 영웅들이 모여 하나의 부적을 만들어 우리를 지켜주는 영웅 부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다른 작품을 더 보고 갈 건데 책가도 속에 여러 명의 영웅을 그려 넣은 거 보이시죠? 이 영웅들이 다들 대중적인 이미지와 만화의 형식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팝아트적인 요소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김민수 작품까지 다 만나보았는데요. 전통적인 미나와 현대적인 감성으로 그린 미나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보았어요. 우리 미나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그림이에요. 또한 미나는 우리 이야기를 담았으며 나의 이야기를 담긴 형식이 없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그림입니다. 미나는 우리의 문화라는 거 모두들 잊지 마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미나의 시간
다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잘 몰랐던 미나의 세계와 앞으로 뻗어나갈 우리 문화인 미나에 대해 다들 알고 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